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TLS 전문가 강사 양승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얘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로 만드는 인쇄소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낸 가시적인 성과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베스트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쇄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게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나테크 다이어트 정말 최고다. 그 메나테크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나도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사업적인 비전을 이제 이걸 통해 인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갈 길이 바빠서 중요한 건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 뭐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환경적인 부분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TV에 나와서 이제 그 한혜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세상에 딱 한 가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이어트 대회를 1년에 4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걸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주 동안 저희가 이 안에서 다이어트로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다이어트 대회예요. 대회가 시작한 지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10년 했는데 거의 그 정도 이제 트레이스 챌린지가 역사를 좀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챌린지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꾸준하게 챌린지를 도전을 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챌린지를 도전하면서 내가 사업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사업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챌린지를 정말 다이어트로만 활용을 했지 사업적인 도구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트루헬스라는 그 하나의 다이어트 대회를 사업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저희 신랑이 120kg가 넘는 이제 몸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벌크업을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얼굴 보거든요. 저는 얼굴을 뜯어먹고 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영화 배우 같이 생겼다. 주변 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정말 잘생겼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벌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살이 찌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막 사진을 옛날 사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럼 어쩜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는지 이렇게 다 피곤해 쩔어 있는 사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지금 막내가 이제 4살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느 순간 위기의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사업에 도움이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요. 제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품은 먹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품을 잘 못 챙겨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몸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러다가는 정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이제 위기 의식을 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사실 메나테크에서 마스터 챌린지 시즌 17 시즌이 시작이 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여기 한번 참여를 해봐라. 그런데 참여는 항상 했거든요. 근데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목표의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동기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7 시즌에 저희 신랑에게 코치를 한 명 붙였어요. 그 코치가 이제 잘 아시는 김병삼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코칭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17 시즌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막 안 먹던 제품을 이제 꾸준하게 먹기 시작하고요. 이제 운동을 이렇게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 뚱뚱한 사람들이요. 운동을 괜히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그게 10배, 20배로 더 힘든 거예요. 똑같은 움직임도 이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운동을 똑같이 러닝머신 하는데 저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고도비만 환자들은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요. 건강 관리를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신랑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을 열심히 제품을 잘 챙겨 먹으면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7주였어요, 그때는. 시즌이 7주인데 7주면 한 달 반 정도 이제 조금 더 되잖아요. 내가 거의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10년치 묵은 살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19kg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98.7kg가 됐는데요. 놀라운 건 이 체지방량이 42kg에서 반이 됐어요. 21kg가 됐어요. 그래서 20kg가 넘게 이제 체지방률이 감량이 됐고요. 골격근은 놀랍게도 안 빠진 거 보이시죠? 43.9에서 43.5 고도비만 환자들은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도 잘라보면 그 안에 마블링이 있잖아요. 모두가 이제 근육 안에도 수분과 지방이 껴 있어요. 그래서 클린 하실 때,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리가 막 운동하고 이제 절제하잖아요. 먹는 걸. 그러다 보면 인바디 해보시면 반드시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근육이 빠진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지방과 수분이 먼저 빠져서 그래요. 근육 안에 있는 지방과 수분이 빠져서 고도비만 환자들은 원래 근육량이 확 줄어드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고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주 만에. 왜냐하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7주 만에 골격근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독소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195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 말 그대로 장기에 붙어 있는 독소잖아요. 근데 195에서 99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골격근량이 상하지 않으면서 체지방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효과를 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이즈 감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게 하루하루 눈을 뜨면 다른 남자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뜨면 다른 남자가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막 그동안은 외모를 꾸미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옷 고르는 재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한참 들여다봐요. 뭐가 있는데 거울에. 그렇게 내 외모에 이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다이어트가 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내 몸이더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신랑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 신랑과 함께 합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팀으로 같이 출전을 하게 됐는데 27 시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우승을 바라고 도전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충분히 사업적으로 활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팀전으로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전이 있고 팀전이 있는데 중복해서 나가실 수 있거든요. 중복해서 나갔는데 만약에 팀전으로 뭔가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면 각각의 200만 원치의 상품이 주어져요. 거기에다가 7% 이상 감량한 100만 원치 제품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총 도합 거의 1000만 원 가까이의 제품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선물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도전을 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눈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이 성과를 받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화보 촬영도 해주고 직접 가서 또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시즌 18 시즌에 8명의 파트너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트레이스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 밑에 있던 소비자들이 출전을 한 게 아니고요. 리더 사장님들이 출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사장님들이 나부터 그런 몸을 한번 만들어서 나도 한번 결과를 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단합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루헬스를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트루헬스라는 기간이 6주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수많은 감정의 교류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단합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사실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그런 사생활까지 이 사람의 하나하나 모든 일과들을 다 공감해주고 많은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감정의 교류들이 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사실은 팀워크인데 저는 이걸 트루헬스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트루헬스를 사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18 시즌을 겪으면서 8명의 사업자분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분들이 도합, 평균 체지방량, 감량 체지방량이 10.2%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를 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시즌 안에 많은 우승 후보 우승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8명밖에 출전을 안 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승자가 3명이 나오고요. 우승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전으로 우승하신 분들 그리고 팀전으로 사실 저희가 우승은 못했지만 지금 여태까지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이 팀이 체지방 감량이 가장 높은 팀이 됐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승 후보에 오르시고 김성희 사장님 그랜드 슬램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KMF 무대에 쓰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만들어지면서 팀워크가 정말 많이 끈끈해지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시즌을 겪으면 19 시즌, 20 시즌, 이제 요번에 끝난 21 시즌까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우승자, 우승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곡차곡 챌린지에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결과를 안 내고 말만 했으면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에서 일을 하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매출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출전을 할 때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끝난 시즌은 도전하시는 분들을 총 60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거, 사업을 하면서 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단합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최고의 도구가 저는 트루헬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사업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 사장님들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직급도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몸을 바꿔서 내가 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고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일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인세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시스템 안에서 발생되는 100만 원, 2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거죠. 내 노후에 내가 어떤 일이 발생이 돼도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단단한 동아줄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어떤 일을 해야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스펙에 어떤 일을 해야 그런 인세소득을 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이어트 시장은요, 영원한 블루오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먹거리가 너무 많이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먹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뭐 곡류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이 동양인들의 한국 사람들의 장의 길이가요 서양 사람보다 훨씬 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생활이 서구화가 됐어요. 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독소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에 잔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가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고도 비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항상 다이어트. 그래서 병원 가면 대사질환으로 병원을 가요.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병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살부터 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중 감량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게 다이어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날씬한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트렌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날씬하지만 여기서 더 복근을 만들어서 더 이쁜 몸을 유지를 하고 그걸 막 보여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는 다이어트는 영원한 블루오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2차적인 질환이 올 수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업계에서는 학계에서는 이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비만은 이제 단순히 살찐 사람이 아니고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비만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위험성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뚱뚱하고 내가 대사질환이 있어. 살부터 빼야 된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왜 할까? 이 다이어트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법은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정말 안 찾아본 유튜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자료들을 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해진 이론이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정해진 이론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시즌별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레몬 디톡스 이런 거 엄청 유행한 거 아시죠? 뭐 어떤 디톡스, 무슨 디톡스, 덴마크 다이어트 막 이게 유행을 타는 다이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뀌고 유행을 타는 정론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이걸 바로 잡아주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누군가에게 그게 맞고 이게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사장님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살이 왜 찔까? 살이 왜 찔까요, 사장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살이 왜 찔까요? 많이 먹으니까 찌죠, 그죠? 많이 먹는 만큼 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저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조금 먹는데요. 이보다 더 안 움직이시니까 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이 찌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서 그렇고 에너지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 이건 정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요즘엔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양소의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몸에 정말 많은 독소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독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내 몸이 뭐가 돼요? 독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얘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영양소라는 거는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까요? 그 안에서 내 몸을 유지시켜주는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음식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무언가가 음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제품 드시는 거 이외에 제품 드시는 거 이외에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영양소의 양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내가 섭취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과일을요, 계속해서 경작을 해요. 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다 경작을 하죠. 그러면 쉴 새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경작물을 땅속의 미네랄 영양소들이 고갈이 되기 시작해요. 땅속의 영양소 자체가 고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중요한 게 뭐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걸 우리는 필수 5대 영양소라고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어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그 식사하실 때 그거 생각하고 드세요? 식사하실 때 그런 거 계산 다 하고 드세요, 지금? 하고 드셔야 정상이잖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정말 중요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비타민의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미네랄의 종류 중에 철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철분이 50년 된 사과 2개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13개를 넘게 드셔야 된다고요. 시금치도요. 한 단만 먹으면 옛날에는 이 철분이 충족이 됐거든요. 지금은 20단을 넘게 드셔야 된다고요. 이 자료마저 언제적 자료냐면요. 10년도 더 된 자료예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없대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구할 가치가 없어. 이미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섭취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찍이부터 이 영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선진국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찍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권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 음식을 통해서는 섭취가 불가능한 시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도 필수예요, 필수. 이제는 영양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뭘 가지고 일을 하냐면 영양소를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영양소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몸에 독소 포화 상태가 생기게 되고 이 독소를 빨리빨리 숨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지방이라는 보호물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서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이 찌는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독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쌓이고 내보내지지 않으면서 내 몸에서는 얘를 빨리 숨겨야 되는데 내 몸이 위험한데 숨기려면 뭘 해야 될까? 보호물질인 지방을 만들어. 지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운동과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1대 9, 뭐 2대 8,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정말 필수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먹는 거 잘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를 하려면 사실 칼로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음식 안에 영양소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먹는 양을 줄인다? 하루 중에 내가 한 끼에 샐러드 한 접시만 먹는다?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충족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는 문제가 영양소 결핍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건강과 다이어트는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이제는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트루 헬스라는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이 안에 여러분들의 몸에서 해독이 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배합을 다 맞춰서 구성을 해놨어요.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보고요. 정말 많이 놀랬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를 떼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녀 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체중계 올라가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45kg가 넘어가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3일도 굶어보고 4일도 굶어보고 그리고 살이 찌면 제가 막 운동장을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사 뭐 이런 거 안 맞아본 게 없어요. 식이 뭐 조절하는 그런 제품 뭐 알약 뭐 병원 가서 처방도 받아보고요. 별걸 다 해봤는데 정말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반됐던 게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작용들을 제가 이 이론을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영양소 다이어트로 사실 그런 것들을 예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아 정말 다이어트의 정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영양소의 배합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먹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제품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이어트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도 먹어야 되고 저 제품도 먹어 오히려 구성도 안 해주는데 그거 찾아다가 먹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다이어트에 작용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글리칸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 자, 사람의 몸에는요. 세포라는 게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다 세포죠. 피부도 세포고 장기도 세포고 뭐 눈도 세포고 간도 세포 다 세포예요. 혈관도 세포고 혈액도 세포예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현미경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보였던 게 지구만하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안에서 뭘 볼 수가 있었냐면 선모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선모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 선모가 기관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어트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뇌 신경세포에도 보니까 선모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선모의 길이가 짧아지면 뭐가 된대요? 비만 세포가 생긴대요. 포만 신호를 받지 못해서 비만쥐가 된다라는 실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뇌 신경세포의 선모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길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의 안테나를 만들어서 면역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만 다이어트에도 이제는 핵심이 되는 21세기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얘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만에 관여를 한다. 뇌신경세포의 길이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만 신호를 잘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배가 부른 신호를 받으면 사장님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아까 살이 찌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독소가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잘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에서는 우리 주인이 위험하지 않네 더 이상? 그러면 불필요한 지방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소가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안에도 독소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얘가 뭘 통해서 배출이 되냐면 이 글리칸이라는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선모가 있는 자리에는 이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펌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소 펌프가 많이 있으면 내 몸에서 이걸 빼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양소가 들어와도 얘가 인지를 해서 영양소를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작용들을 다 글리칸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글리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아이템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독이 잘 된다. 해독이 잘 되는 몸, 잘 되는 제품을 드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요요가 잘 생기지 않는 몸이 돼요. 많은 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다이어트를 실패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내가 빼보긴 했대. 10kg도 빼보고 전 20kg도 빼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게 문제. 요요가 오는 게 문제. 요요가 왜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몸이 이랬어요. 이 안에 점점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독소예요. 그런데 레몬 디톡스를 하든 간헐적 단식을 하든 안 먹든 물 단식을 하든 칼로리를 줄이든 우리가 먹는 걸 줄여서 살은 뺐어요. 살은 뺐는데 몸에 뭐가 그득해요? 독소는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방은 다 빠졌는데 이제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 나왔어요? 혈관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위험한데 빨리 얘네를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먹고 싶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방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어 뭐가. 다이어트 끝나면 그러지 않아요?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왜 드는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얘네가 숨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에선 자꾸만 배고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시 쌓아서 얘네를 숨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독이 잘 된 몸을 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그득그득한 독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 주인이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네. 더 이상 불필요한 지방을 쌓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제대로 된 몸과 그렇지 않은 다이어트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6주를 노력하든 7주를 노력하든 다이어트의 기간은 다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정말 힘든 과정을 똑같이 거쳤는데 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사장님들 어떤 다이어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해독이 잘 되는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제품을 초이스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글리칸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 두 번째로 다이어트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있는데요. 영양소,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얘가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단백질이 하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몸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구성을 하죠. 뭐 근육이나 뼈, 손톱, 머리카락, 뭐 피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근육이 단백질이 만들어요. 그 두 번째는 각종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소를 이제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걸 전부 다 분해하는 역할을 뭐가 하죠? 효소가 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 먹고 지방을 먹었을 때 거기에 각각 맞는 요소들이 분비가 돼야 얘네가 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처리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고 이게 쌓이고 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 효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바디 하면 100이면 다 골격근 부족이에요.
단백질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인바디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내 몸의 근육량 굳이 안 해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부족한 것 같다. 무조건 단백질을 필요량 이상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내가 우울해. 우울증 환자들도요. 인바디 해보잖아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골격근이 부족해요.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잘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원료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단백질, 근육량이 떨어지신 분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잘 못 하시잖아요. 골격근량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자체를 잘 못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면역 세포들 만들어내는 거 단백질이 원료예요. 그래서 면역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단백질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요. 부족 많이 생기시는 분들, 혈 중에 혈액 안에 단백질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끔 우리 몸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몸이 이렇게 잘 부어요. 온몸에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요. 근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골격근량이 떨어진 단백질 모자라면 이렇게 배 쪽만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배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도 단백질이 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먹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은 분해 시 노폐물이 적은 걸 드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디 가서 안 알려주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영양소 중에 분자 구조가 가장 큰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얘가 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분해 과정이라는 걸 거치거든요. 근데 이 분해가 되는 것도요. 우리 몸은 신기한 게 그냥 일을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얘를 분해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먹는 영양소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골격근량을 늘린다고 단백질 덩어리가 큰 걸 먹어.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을 먹어. 뭐 육류라든지 뭐 고기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단백질을 드셨어요? 그럼 얘가 몸 안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잘게 잘게 분해해서 아미노산 단위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효소를 챙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 드실 때는.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될 때 노폐물이라는 게 가장 많이 부산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또 단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요. 최대한 분해가 많이 되어 있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거 육류 뭐 이런 거. 이 육류는 아시죠? 성장 촉진제를 맞추고요. 항생제를 맞춰요. 빨리 커야 빨리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키우려고 성장 촉진제를 맞췄는데 얘가 가만히 운동도 안 하고 이게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사료만 먹고. 그럼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 생기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뭘 맞춰요? 항생제를 맞춰요. 거의 자주 그렇게 맞다 보니까 육류는 내가 항생제 먹지 않아도 그거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장 촉진제 내가 먹지 않아도 육류를 드시면 그걸 먹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드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방지되어 있는, 예방되어 있는 뭐 자연 방사가 된 그런 육류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계란 마찬가지고요. 우유는 좋은 단백질인데 이 안에 유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당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 환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당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 대부분의 단백질 제제는 유당이라는 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 거지 우유 자체는 요즘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 안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엔 필수적으로 우리 때 먹었잖아요. 저 때도 먹었거든요. 저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학교만 가면 이제 급식으로 배식으로 이제 우유가 나왔는데 요즘에 엄마들이 하도 난리여서 우유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 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단백질 저해제가 들어가서요. 내가 먹는 양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요. 콩으로 드시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즘에 GMO가 하도 많아서요. 유전자 변형이 된 콩들이 99%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선 요즘에 말 안 해도 아시죠? 중금속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금도 요즘에 함부로 못 먹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최대한 거기에 걸러진 조건을 가진 단백질 선택해서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화되기 쉬운 거 드시는 거 좋은데 뭐 된장, 청국장, 발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소화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장조림이나 이런 거 두부 이런 게 그나마 소화가 되기 쉬운 단백질이다. 그런데 이런 것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많은 헬스인들이 선택한 게 이제 단백질 보충제죠. 단백질은 보충제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건 어떤 자료를 찾아보셔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가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보충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식물성이고 두 번째는 동물성.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식물성은요, 지구력이라고 하죠. 붙어 있는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빨리 근육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드시면 그게 바로 베스트겠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 트루에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플래닛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도 두 가지의 보충제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식물성이 바로 플래닛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 원료는 완두 단백입니다. 완두콩이에요. 자,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두콩을 사용을 해요. 근데 대두를 왜 사용하지 않고 완두를 사용했냐면 대두는 현재까지 유전자 변형콩이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안 썼다고 할지라도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까지 유전자 변형 종자 자체가 없는 완두를 선택을 한 거고요. 완두 자체가 대두보다 훨씬 더 소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요즘에는 완두콩을 단백질 파우더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쌀이라는 단백질을 같이 추가를 해서 슈퍼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백질의 종류를 플래닛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떼통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 그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하신 분들이 막 이만한 통에다가 막 이렇게 드시는 거 보시죠. 그 보통은 해외 직구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여기에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이 안에 스테로이드제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골다공증, 복부 비만, 혈압 상승 뭐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제를 선택하실 때 이런 거 정말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거, 다른 거 안 들어간 거, 나쁜 게 빠진 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은 걸러야 될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3천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콩을 선택을 하지 않고 유기농 식사를 하고요. GMO가 아닌 식생활로 전환을 했어요. 신경을 써서 전환을 했더니 28가지의 건강 조건의 역전 현상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성적인 소화불량,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내장 이상 증세, 비만 이런 현상들이 유기농 식품, 이제 GMO가 아닌 식품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의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GMO가 우리 식단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GMO라는 거는요, 위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과도하게 팽창시켜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비만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품 알러지 있으신 분들, 과민성 반응, 심리적 불안감, 우울 증세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넌 GMO 식품으로 전환한 후에는 그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GMO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GMO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트루플래닛이라는 체중 조절용 식품을 개발할 때 이분이 이제 개발자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까다로웠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짜 건강한 체중 조절 식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체중 조절용 식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플래닛이가 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부분의 식사 대용 쉐이크는 합성이거나 합성에 천연 혼합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그걸 천연이라고 우리는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프룩토스라고 하는 과일의 당만을 사용했지 다른 인위적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프렌시 보면 MSG 어떤 조미료, 합성 첨가물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글루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두 제품 사용하지 않았고요. 유제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콩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이제 구성비로 영양소의 비율을 함량을 담아놓은 제품이 또 있을까?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이 바로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독이라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이 잘 돼야 되는데 해독을 해야 되는 성분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요 근육을 빠르게 붙여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근육이요 생성이 되긴 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운동도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얼마만큼의 이 합성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만큼 내 몸에 흡수가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9.9% 이상 이제 100%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백질은 영양소 중에 분자 구조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쪼개서 제품화했느냐, 그게 사실은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게 이 제품이 가진 가치예요. 단백질은 그런 걸 드셔야 돼요. 그게 아닌 단백질을 드시면요. 정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수분해된 유청 단백질을 선택을 하셔라. 우유 단백질 중에 20%는 유청 단백질이에요. 이 유청 단백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유청 단백질을 선택을 해서 드실 거예요. 그런데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순도가 다 달라요. 그 순도에 따라서 뭐가 다른 거예요? 효과가 달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축을 시킨 유청 단백질은 농축 유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유당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유당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청을 분리해 놓은 게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얘는 뭐예요? 분자 구조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인들이 그만큼의 영양소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분해가 안 되면 단백질은요. 분해가 안 되면 노폐물이 돼버려요. 단백질은요, 분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염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영양소보다 단백질은 잘 선택을 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근력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이 뭘 드시냐면 육류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순간적으로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류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독성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분해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지 않으면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발생이 돼서 이게 간과 신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독소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고 단백질이 염증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단백질 오래 섭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유청만 분리를 해놓은 걸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분해가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완전하게 아미노산 단위까지 분해해 놓은 걸 뭐라 그러냐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오소린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가수분해가 된 단백질을 이 안에 99.9%의 순도로 넣어 놨어요. 이렇게 높은 순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이 안에 이렇게 첨가물이 없이 단백질만을 담아놓은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 만해요. 그래서 오소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종 그리고 총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외부적으로
음식을 섭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아미노산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몸 안에서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오솔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성분표를 보시면 없어요. 99.9%가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두레시틴 0.1%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그마저도 합성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대두레시틴을 보존의 형태로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합성 첨가물들을 거르고 정말 순수하게 단백질만을 담아 놓은 이런 제품을 같이 드셔 가시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커요. 그래서 운동은 언제 하시는 거냐면 이 오소린이라는 제품을 먹기 전후 20분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고 나서 20분 후에 오소린을 섭취를 하시면요. 내가 방금 운동을 하면서 자극을 준 그 근육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단백질이 붙게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내 몸에서 가장 위급한 부분에 단백질이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단백질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근육량이 골격근이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 그 부분에 자극을 주시고 이 제품을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헬스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내가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거 하시고 오솔인을 20분 안에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그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독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독을 어떤 장기에서 하나요, 사장님들? 해독은 간이라는 장기에서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간 상태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대인들은. 간이 좋은 현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지금의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숨만 쉬어도 노폐물이 계속 생성이 되고요. 숨만 쉬어도 안 좋은 독소들이 생성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이 안 좋은데,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간에 질환이 있거나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요, 살 안 빠집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똑같이 제품을 먹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나는 효과가 더딜까? 그분들은 100이면 100%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간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볼까요? 간은요, 망가지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해독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었을 때도 이걸 걸러내는 거,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걸 내보내게끔 우리 몸은 설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장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간은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는요. 아프다고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티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내 주인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70%, 80%가 망가질 때까지 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해야 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정말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간을 한번 쓸어내려 주셔야 돼요. 너무 고생이 많다고. 내 간이 지금 너무 고생, 어제 술 드신 분 안 계시죠? 내 간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모든 대사 기능을 여기서 다 하고요. 이 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죽어요.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부패가 돼서 사람이 죽어 썩어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화시키고 대사시키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1번이 되는 순서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모든 대사기는 간에서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합성, 그 우리가 먹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내는 역할 있죠. 그걸 사용하는 역할도 어디서요? 간에서예요.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쓰여지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을 간에서 다 합니다. 해독 기능, 살균, 해독, 뭐 약물, 알코올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걸러줘요? 간에서 걸러줘요. 간은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 중에 간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지방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이 지방화가 되어 있잖아요. 다이어트 진짜 살이 진짜 안 빠져요.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만성 지방화된 것을 걷어내줘야지만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옆에 계신 분들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이제 눈동자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옆 사람 안 계시면 뒤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간이 싱싱한지 아닌지, 어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잠을 잘 잤는지 안 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노랗거나 눈이 빨갛거나,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이렇게 노랗게 황달기가 있거나, 이분들은 지금 위중하신 상태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다 클린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내 몸을 그래서 평소에 살뜰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내 몸에 질환이 없고 병이 없다 그래서 이 몸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 몸을 살뜰하게 살피고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이 거기에 있어서 정말 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지방간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이제 병명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대사 이상이 오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나 공복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간이 지방화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과정 중에 다이어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안 빠져요. 그래서 지방간 방치하면 지방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간염이 되고 간경변이 되고 간암이 되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고요.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간 경변이 되면 얘가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떤 영양소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길까? 예전에는 알코올성이 많았대요. 이게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뉘는데, 예전에는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간에 이렇게 이상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99% 이상이 비알코올성이래요. 왜 비알코올성으로 간이 망가질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예요, 저자님들?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인슐린이 계속 나와요. 얘가 밥을 먹어야지만 이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얘를 리셋화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간헐적 단식 클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간에 문제가 있거나 대사에 문제가 있어 그분들은 반드시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클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를 한 명 관리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 친구가 20대고요. 술은 입에도 안 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방간이 있어요. 20대 21살인가요? 이상봉 사장 조카분이에요. 21살인데 100kg가 넘었어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뻐요. 근데 100kg가 넘은 몸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맨날 우중충한 옷만 입고 다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클린을 이제 트루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트루헬스를 시작할 때 100kg 정도 됐었고 내장 지방이 얼마예요? 240 정도 되죠. 네, 240. 체지방량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50kg. 킬로그램이 50kg, 체지방률이 51%. 저 태어나 처음 봤어요. 20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와, 사업을 했으면 진짜 대박이 났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49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트루헬스를 하면서 마지막 인바디를 잴 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내장 지방을 보면 240에서 215, 7주를 했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51%에서 46.9%, 거의 4% 정도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간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트루퓨어라는 제품을 하루 10포씩 먹는 게 결론이었어요. 운동이나 먹는 거 다 똑같지 않은데 거기에서 트루퓨어를 하루에 10포씩 먹는 거. 그래서 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점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240이었던 게 123이 됐어요. 그리고 체지방률 아까 얼마죠? 51%였죠. 35.1%가 됐어요. 너무 이뻐졌어요. 얼마나 많이 이뻐졌는지 몰라. 아, 이게 마지막이군요. 240에서 88이 됐어요. 내장 지방이.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1%였는데 몇 프로가 됐어요? 28.3%가 됐어요. 인간 승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트루피오를 10포씩 먹는 순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뭘 느꼈어요? 영양소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간이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다이어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즌이 지났을 때 체지방률이 마이너스 22.7%가 감량이 되는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간을 케어하는 제품이었다는 거죠. 트루퓨어라는 제품.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거의 모든 성분들이 이 안에 다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개선이 되면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좋냐면 효과도 당연히 빠르지만 대사 기능이 개선이 돼요. 아까 모든 대사를 간에서 다 한다고 했죠. 아이들이 살이 찌지 않고 에너지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대사가 잘 되는 몸이라서 그래요. 살이 찌지 않는 몸인 거예요. 대사율이 에너지 대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혈행 대사, 신진 대사가 개선이 되면요. 컨디션이 올라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항상 기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야, 나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갖고 대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이어트를 트루에이스를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간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요. 대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루에이스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글리칸 영양소. 글리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간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트루피오만큼 중요한 제품이 없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한 것만 골라서 드시더라고요. 먹을 거 다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유동식으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유동식은 뭐예요? 씹어 먹지 않은 형태, 물의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동식을 왜 먹어야 될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간이 나빠질까? 왜 현대인들 99% 이상은 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까? 그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 밥을 안 먹었는데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때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언제든 음식을 넣어주는 버릇을 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얘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오면 지방이 생성이 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면 이제 체지방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이나 간에 먼저 쌓여요. 그런데 우리 간 상태 안 좋잖아요. 그죠? 근육 있어요, 없어요? 근육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쌓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뭘로 싸는 거예요? 여기 꽉 차고 나면 이제 지방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은 이유, 살이 잘 안 찌는 이유, 쌓을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는 쌓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뭘로 쌓여요? 지방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인슐린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지방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밥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와서 고장 났었잖아요. 한동안 일정 기간 음식을 안 넣어준다.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 근데 우리는 단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양 결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유동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쉐이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를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유동식으로 드셔야 될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유동식을 드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 중에 소비되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많은 에너지가 칼로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늘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근육을 늘려주면 돼요. 근육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죠. 얘네가 일을 하고 막 에너지를 내거든요. 얘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근육으로 소비되는 기초 대사량은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의 60% 이상이 간, 뇌, 심장, 신장 등의 이런 장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이 소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20%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격근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60%에 이제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간이 27%예요. 기초대사량의 비중의 27%를 간에서 태워요. 그럼 간이 하는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걸 해요. 포도당을 일정 수치로 계속해서 이 혈당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지하려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몸에서 포도당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연예인들 다이어트 할 때 아예 탄수화물 안 먹는 거 들어보셨어요? 포도당을 왜 안 먹냐면 포도당이 안 들어가야 간에서 이 포도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 열량 소모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24시간 동안 포도당을 안 넣어줬어. 탄수화물 안 먹었어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얘는 간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태워지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클린 여기서 21일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21일 동안 포도당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럼 21일 동안 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당의 혈당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리를 그만큼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줄 수 있다. 초반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식을 드셔야 돼. 그래야 다이어트 효과가 초반에 빨라진다. 기초대사량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해독이에요. 마지막은 역시나 해독입니다. 해독에 유동식만 한 게 없어요. 음식을 넣어주면 넣어주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에너지와 영양소가 소화하는데 이 소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거든요. 소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해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하루 중에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현 사장님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하루 중에 이 정도 에너지 소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화하는데 이만큼을 써버려. 그러면 에너지 내가 움직이고 해독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만 남기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식을 드시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식을 하시면 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에너지와 영양소 안 써도 돼. 그걸 다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해독하는 데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들이 다 휴식을 떠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걔네가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 김치 한 조각은 괜찮겠지. 오이 한 조각은 괜찮겠지. 지금 다 찔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씹어 먹는 걸 드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시간의 연동 운동을 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소화에 집중을 하겠죠. 해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지 말라고 초반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문 사장님 지금 며칠 차죠? 클린?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어요. 대답 빨리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분이 에너지가 없어 보이지 않아. 매 시스템마다 지금 인천에서 저렇게 열심히 오시거든요. 해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근데 보이는 것도 정말 많이 이제 샤프해지셨어요. 너무 예뻐지시지만 이 움직이는 에너지나 활동량을 봤을 때는 또 그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독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제품과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꾸준하게 유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년에 4번씩 진행을 하는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8일부터 진행이 되는 트레이스 마스터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챌린지에 도전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제품 금액을 할인받으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제품을 20만 원 상당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 8주 패키지를 비교를 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안에 7%, 뭐 5%, 4% 체지방률을 이 정도 감량하겠다. 내가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감량하면 거기에 맞는 절대적인 제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나한테 돌아.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한테 이런 혜택을 줘? 그럼 사실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이 잘 빠진다고 보장이 되어 있어? 이 안에 그렇게 살 뺀 사람들이 많아? 이 안에 그렇게 노하우가 좋아?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어? 나한테 혜택을 줘? 내가 다이어트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전으로 단체전으로 도전하실 때도 혜택이 있지만 미션전이나 특별전을 통해서도 신규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품이 돌아가는 게 바로 이 트레스 마스터 챌린지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MET를 하는 이유는 6주 동안 이 사람의 사업적으로 비전을 줄 컨택을 하기 위해서 MET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루헬스가 또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트루헬스 안에서 6주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6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이 사람 만날 구실이 생기잖아요. 다이어트 코치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밀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냥 다이어트 하라고 각자 하라고 그냥 두지 않아요. 어디에 초대를 하냐면 MET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 무조건적으로 초대를 해서 신규들이 들어와서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의 사업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트루헬스라는 그 6주라는 시간은요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제품을 체험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이 사업적인 비전을 보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트루헬스라는 시스템을 이 안에 저희 그룹의 시스템과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이번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낸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은 처음에 사업하려고 다이어트 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진짜 순수하게 살 빼려고 오신 분이에요. 살을 빼려고 그러는데 살이 잘 안 빠져. 그래서 이 안에서 코치가 붙어서 열심히 케어를 해주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전 시즌이죠. 시즌 20에 이분이 체지방률을 9%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21 시즌에는 또 8%가 넘게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이어트가 안 되던 게 왜 여기 오니까 다이어트가 돼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런 좋은 아이템과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이 시스템이 결합해서 이 안에 있는 코치들이 결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고 다니는 곳마다 걸어 다니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주변에서 우리는 누구 물어보는 사람 없는지 불을 켜고선 쳐다보는데 이분은 주변에서 물어보는데도 다음에 알려준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오죽 답답하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를. 찾아와서 나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분도 처음에는 2, 30만 원만 먹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설명을 해준 거죠. 제가 오늘 드린 설명처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이 사람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시스템과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86기를 MET를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을 함과 동시에 실버입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했어요. 실버익이라는 직급은 인쇄소득으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이 나오는 그런 직급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적인 비전을 보시고 지금은 많은 분들을 이제 함께 동참시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요, 면역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많은 바이러스부터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그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관리를 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엔 정말 많은 제품이 동반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그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실 때요. 회사에서 주는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서 기왕이면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폰서 사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은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 가족의 건강. 이 건강을
평생 동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앞으로도 살면서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일어나면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제품 먹는 게 일이에요,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는 이제 컸다고 지가 쉐이크도 막 다 타먹고 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제품만 있으면 이렇게 막 마셔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장님들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 제품을 잘 챙겨 먹고 영양소를 잘 먹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막 아이들이 아프고 그럼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좀 대안이 있다라는 게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내는 제품을 아직 잘 못 먹긴 하는데 이렇게 지아이는요 눈에 보이면 그렇게 막 하루에 막 5포도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눈에 보이는데 두지 않습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많이 버는데 건강을 잃으신 정말 많은 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2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고. 그 김창선 사장님도 저한테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제 나이를 사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재정의 자유, 시간의 자유. 정지만 사장, 김창수 사장 저기 앉아 계신 게 저분들이 선택해서 앉아 계신 거지 저분들 지금 저기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저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뭐 여행을 가시든 뭐 어디를 뭐 가시든 누가 상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선택해서 이 안에서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일과 친구 평생 동안 사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친구, 사실 진정한 친구를 사회에서 만들기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맨하테크 와서 그 편견이 깨졌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맨하테크에 와서 느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맨하테크 비즈니스는 일과 삶이 하나 되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는 비즈니스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대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제 삶과 일을 분리를 딱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뭐 허망감이라든지 뭐 그런 뭐 교류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런 허무함 그런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요즘엔 사실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쉬는 날,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뭐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성장이 정말 많이 더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어딜 가서 막 좋은 걸 보고 막 맛있는 걸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원래 누구예요?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좋은 파트너가 생각이 나요. 저희 남편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파트너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분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는 노력, 그 정말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홈미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었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팀 안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정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행복해 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메나테크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느낄 때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 그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메나테크를 통해서 저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가 성취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안에서 저와 함께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인정을 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영구 사장님, 쉐어링 클럽 그죠?
노경미 사장님, 우리 권영남 사장, 이샘결 사장 막 무대 올라오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정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 너무 사실 제일 저는 뿌듯하고 너무 이제 그룹이란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큰 그런 소속감이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사회에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했다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은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갈망하거든요. 제 파트너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갈망해요, 지금. 근데 밖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누군가의 성공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메나텍이라는 비즈니스가 많은 부분들을 포용하고 있구나,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요. 안 읽던 책도 읽고 앞에 나서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가치를 나누고 이 안에서 M5M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제품을 사 먹지만 기아 아동들을 구호하고 있잖아요. 제가 굿네이버스 저희 아이 때문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몸을 보존하는 영양소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구호식품이 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주는 것과 그냥 단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메나텍을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라는 이름 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은 기회로 이루어집니다. 메나테크 2025년 이미 지난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25년도에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런 최고의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